안녕하세요. 연수서울치과 나기원 원장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김용진 원장님과 함께 이 오아시스의 첫 번째 컨텐츠를 촬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10편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컨텐츠들을 많이 재밌게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신청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컴포넌트는 가이드 휠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임플란트 위에 결국에는 수복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탑다운 컨셉에 준해서 수복하고자 하는 크라운의 형태를 우리가 먼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스토레이션 드리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임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렇게 간격 조절에 실패해서 향후 예후 관리라든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런 고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수복을 보시면 3개의 3유닛 브릿지가 수복이 되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된 간격이 아주 적절하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최후방 구치를 심을 때 각도의 조절이라든지 2개의 임플란트 심을 때도 서로의 픽처가 평행하게 심겨지지 못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복을 할 때 얘를 먹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서 덴티스 SQ 가이드도 아주 좋은 가이드 시스템이죠. 이런 가이드를 사용하면 좋은 각도, 좋은 식립 위치, 좋은 식립 깊이 같은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우리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지만 가이드 수술을 하는 것이 좀 이제 준비하기가 좀 부족한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경우에 이 가이드 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컴포넌트인데 이 가이드 휠의 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휠은 임플란트 수술 시 이니셜 드릴의 식립 포인트와 방향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가이드 휠 풀키트는 이니셜 드릴, 가이드 휠, 가이드 폴, 가이드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개구량을 고려하여 이니셜 드릴의 길이를 선택합니다. 이니셜 드릴의 스탑 부분과 홈 부분의 위치를 확인 후 가이드 휠을 홈 부분에 걸릴 때까지 드릴 아래쪽에 살짝 끼워줍니다. 숏 사이즈의 경우 최초 체결 시 4mm, 끝까지 체결 시 8mm까지 드릴링이 되며 롱 사이즈의 경우 최초 체결 시 6mm, 끝까지 체결 시 10mm까지 드릴링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휠을 선택할 때는 하악 전치의 경우 6mm, 소구치의 경우 8mm, 대구치의 경우 10mm 정도의 사이즈를 권장하고 식립하는 픽스처의 사이즈와 상부 구조물의 크기, 대합치와 인접치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니셜 드릴에 삽입한 가이드 휠을 드릴 그대로 수술 부위에 올려놓고 위치와 각도를 정한 후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가이드 휠이 이니셜 드릴의 스탑 끝부분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 후 드릴을 구강 내에서 제거합니다. 가이드 휠과 가이드 폴을 결합하여 홀에 넣고 식립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합니다. 가이드 핀의 경우 사이즈별로 구현되어 있어 가이드 폴 대신 식립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가이드 핀을 기준으로 이니셜 드릴링을 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드릴링 포인트와 패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 휠의 사용법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컨셉의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 가이드 휠이 6개 사이즈의 가이드 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가이드 휠 자체에는 저게 몇 밀리짜리인지 마킹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코딩으로 저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 컬러 코딩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컬러 코딩이죠. 노란색부터 하얀색까지 저게 우리가 매일 하는 엔도 파일에 20번부터 45번 파일의 컬러 코딩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저 어떤 색깔이 몇 밀리짜리의 휠인지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드 휠이라는 게 결국엔 수복하고자 하는 크라운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컴포넌트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복하고자 하는 자연치의 평균적인 근원심 수치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의 가이드를 저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을 토대로 제가 실제로 가이드를 사용했었던 케이스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싱글 케이스 하나 하면서 무슨 뭐 별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후방 7번에 하나 심을 때 근원심 간격 조절이 좀 실패해서 고철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들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아까 그런 케이스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니셜 드릴을 할 때 저 가이드 휠을 가지고 이니셜 드리링 포인트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으면, 그 적절하게 형성된 이니셜 드리링 포인트를 드릴 시퀀스대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간단하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이니셜 드릴링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휠을 꼽아서 적절한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잡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심으면 적절한 간격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각도 조절도 휠 가지고 가능하니까요. 좋은 수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37번이 문제가 있어서 35, 6, 7번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수복하고자 하는 크라운 사이즈에 준하는 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제가 심었던 케이스고요. 지금 5, 6, 7이었기 때문에 5번 소구치에는 7mm 가이드 휠을 이용해서, 그리고 6번과 7번의 대구치는 제가 12mm 가이드 휠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형성했었던 케이스이고, 또 통상적인 드릴링 시퀀스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식립된 직후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적절한 간격으로 또 적절한 패스를 유지하면서 임플란트가 심겨진 걸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를 사용하면 충분히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가이드는 사전에 어떤 제작 작업 과정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수술할 때 가이드 휠을 간단하게 이용하면 좋은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이널 결과물을 보시면 지금 SCRP 홀 뚫려있는 위치를 보시면 거의 수복물의 센터 위치 정도에 잘 형성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이드 휠 하나만 사용해도 이런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진 파노라마를 보시면 하악에 풀로 수복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3, 4, 6에 각각의 3개씩의 6개 임플란트 심어서 전치부와 양쪽 구치부 3세그멘탈의 수복을, 고정성 수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 요즘에 이제 가이드 수술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케이스를 가이드 휠만 가지고 수술을 한번 해본 것이죠. 수술 과정을 좀 스킵해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플랩을 열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하악 전치부, 심피시스 부위에 이제 가이드 핀 하나 꼽아 놓고 대합치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3번의 위치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 이니셜 딜링까지 딜링을 하고, 이 3번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죠. 확인했더니 약간 좀 메지알로 좀 옮겨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3번의 이니셜 딜링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악에 3, 4, 6의 임플란트를 심을 생각이니까요. 하악의 3, 4, 5의 평균적인 근원심 폭경은 7mm이기 때문에 제가 3번의 식립 포지션에다가 7mm 가이드 휠을 꼽고, 또 동일하게 7mm 가이드를 이용해서 4번의 식립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번을 식립을 하지는 않겠지만 5번을 기준으로 6번의 식립 간격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식립 드릴링 포인트에다가 제가 7mm의 가이드 휠을 다시 옮겨 놓고, 이걸 기준으로 5번의 7mm 이 가이드 휠을 이용해서 5번의 적절한 식립 포지션을 다시 잡은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6번의 식립 포지션을 잡겠죠. 그리고 6번은 평균적인 근원심 폭경이 한 10.5, 11mm 정도 얘기하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6번까지 쇼다치로 수복을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좀 더 오클루잘 테이프를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12mm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잡았었던 그런 증례입니다. 이렇게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가이드 휠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요대로 드릴링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가이드 휠이 이제 협설의 위치를 컨트롤 해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근원심 간격만 우리가 적절하게 수복물의 근거에서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수술 직후에 찍은 구강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인데, 가이드 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적절한 간격, 적절한 패스대로 임플란트가 심겨진 걸 볼 수 있죠. 가이드 휠을 통해서 수복물의 근거한 패스와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수복물에 근거한 식립을 하면 나중에 마무리된 보철도 보시면 적절한 컨투어, 적절한 형태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수복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수복된 수복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증례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이드 휠을 가지고 아주 심플한 케이스에서 또 가이드를 제작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제가 원하는 탑다운 컨셉에 준하는 식립 포지션을 가이드 휠을 이용해서 설정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주 강추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준 1년 만에 다시 한번 오아시스를 통해서 인사드려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컴포넌트가 선생님들의 매일의 인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